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바로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쉽사리 피할 수도 없고 해소되지도 않는다는 점.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근무하는 직장 내 스트레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솔직하면서도 시시콜콜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 직장인 스트레스입니다. 뭐 직장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서희 씨도 요즘 스트레스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저 요즘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 때문에 뭔가 좀 안 풀린다 싶을 때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네, 특히 네. 저같이 좀 왜소한 사람들이요. 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네. 예. 태진 씨 때문에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도 그래요. 아무래도 예. 스트레스 하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의사면은요 아무래도 한의사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권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경영인의 입장으로서 받는 뭐 나쁜 스트레스 외에도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이제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어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 특히나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한 그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 피부 질환 가진 분들. 이런 분들 사실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이 없어요. 네. 양한방 치료 안 해본 것도 없고 본인들도 알고 저도 알고 이거 완치하기 어렵다는 건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그분도 저도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발전이 되고 환자분한테도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드리고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직장인 스트레스 하면 또 백영재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을이었다가 이제 갑이 되셨잖아요. 스트레스는 여전한가요? 어떠세요? 더 많아졌죠. 더 많아지셨어요. 더 많아졌죠. 이제 경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불일치할 때 스트레스 확 오르죠. 그래서 돈이 항상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하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강사들을 교육 과정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돌리는데 네. 강사가 안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당일날 취소가 된다든가 예. 네. 뚜껑이 이제 몇 번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평소에는 온화하신 분인데 일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까칠하신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최현정 컨설턴트께서 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 점수 계산법은 이제 항목에 따라서 아주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때로는 그렇다 3점, 안 그렇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을 줘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목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항목이 있고요.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입니다. 첫 번째, 줄을 서는 것과 같은 기다리는 것을 참기가 어렵다. 5점부터 1점 정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면 화가 난다. 계산하고 계시죠? 네. 자, 3번, 나도 내가 화내는 것을 조절하기 힘들다. 아주 그렇다가 5점입니다. 자, 이어서 4번, 적대적인 상대방에게는 나도 마찬가지로 대한다. 5번, 밥을 먹을 때 TV와 신문이 필수다. 6번,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싫다. 7번, 상대방이 말을 천천히 하면 지겹고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네. 8번째, 모든 일을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다입니다. 네, 자 일단 다들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32점이 나왔어요. 32점이 나왔는데 다들 한번 몇 점이나 나왔는지 그래요?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우 원장님 몇 점이나 나오셨어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해피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20점이 나왔어요. 20점.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자, 20점이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32점. 저는 31점 나왔거든요. 네. 백영재 팀장님은요? 딱 20점. 20점. 야. 의외예요. 원래 성품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잘못하시 거꾸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20점. 네, 최현정 네, 컨설턴트는요? 저는 19점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점수를 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예. 33점에서 40점이 매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로 뭔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예. 19점에서 32점이 저희들, MC들. 예. 스트레스의 위험에 빠지기 직전의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나오는 경보군요, 경보. 예. 네, 그리고 8점에서 19점 나오신 분들은 아직은 스트레스보다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직장인들은 언제, 어느 때 스트레스 받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최대의 적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볼 수 네. 있을 텐데요. 실제로 모 주류 업체에서 3040 남녀 직장인 6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봤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 같은 초과 업무를 발생했을 때 그때를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이어서 상사의 잔소리, 아래 직원이 잘 따라오지 않거나 무시당할 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후배 때문에, 상사 때문에 일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위부터 한번 살펴보죠. 후배가 나를 뭐 무시한다든지 또 후배가 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배 팀장님은 후배들을 참 잘 잡으실 것 같은데 후배로 인한 스트레스 있으세요? 뭐 당연히 있는데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품이 그렇다 보니까 뭐 잘 잡지는 못하지만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푸닥거리 한번 해야죠. 푸닥거리. 왠지 후배를 쥐잡듯이 잡으실 것 예, 같아요. 잡도 한번 타야죠. 잡도. 네. 네, 아무래도 그것도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현정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후배들. 네. 예. 일단 저는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상사였습니다. 네. 아, 였습니다. 저 였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한번 후배가 예. 저를 이제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이제 처음에는 꾹 참고 눌렀다가 뒤에 가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뒤에 가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직장인 스트레스의 2위가 지금 보면은 상사의 잔소리.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 원장님? 잘못했어요. 예.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사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자주 하는 걸로 들리고 상사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또 개선해야 되고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니까 상사는 나는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부하 직원은 저 사람이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네. 그래요. 아니 뭐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부하 직원이나 상사들만 마주치다 보니 네. 그들로 인한 스트레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1위가 뭐 야근이라든지 휴일 업무와 같은 초과 근무가 발생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방송인들도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추가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죠. 돈은 예.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조금 더 찍으라 그러고 조금 더 예.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은 네 직업 방송에서 할 때는 즐거운데 다른 데서는 꽤 즐겁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무튼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다들 공감이 경험이 있으실 것 되세요? 같아요. 어떠세요? 입장이 바뀌죠, 이제. 어때요? 예전에 직원을 예. 있었을 때는 뭐 휴일날 나오라고 하면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와이프가 되는 거죠. 아. 남편이 이제 휴일날이나 뭐 초과 근무해가지고 늦게 오는 것들을 이제 와이프가 싫어하게 되는 거고. 근데 좋아하지 저는 않으세요? 사실은 의외네.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상황이 좀 바뀌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요, 이렇게 직장인들이 회사 내에서의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네. 요즘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는 게요. 가족의 날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기업 안에서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직장에서는 일주일 중에 이제 하루를 가족의 날로 정해서 조기 퇴근을 독려하기도 하고요. 네. 가족의 날? 네, 어떤 어. 기업은 금요일 조기 퇴근을 하면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저녁 재료를 선물한다던가 와. 이런 복리후생이 굉장히 빵빵한 네.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그러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 한국의 구글로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특별한 사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장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TV에 한번 소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됐던 그런 기업인데 특별한 사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일단 제니퍼 소프트라고 하면 수영장이 있는
회사. 맞아요. 너무 좋아요. 식당이 있는 회사 뭐 이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요. 사원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와 복지로 굉장히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교 중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 통화 시에 지금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와요? 라는 질문을 묻지 마세요. 근무 외의 시간에는 가급적 전화하지 마세요. 퇴근할 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퇴근하세요. 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같은 시간에 점심 먹지 마세요. 퇴근 후에 일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휴식과 가족과 나눌 사랑이 힘이 돼요. 경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요.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먼저예요 등과 같은 회사의 사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러게요. 동시대를 살면서 뭔가 와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실 네. 것 같은데요. 배 팀장님 이런 사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데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뭐 직원이 없기 때문에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용은 좋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좀 커진다면 이런 사교를 한번 적용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세요? 없죠. 아무래도 또 갑의 입장이다 네. 보니까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것이 옳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뭐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소개해드리고 있고 네. 한 원장님께서는 또 이런 사교를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지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교 매우 좋네요. 사교라기보다는 무슨 연애 편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저희 하지 마요, 하나도 이제 마요. 일정 매출 올라가면은 네. 김포공항에 유람선 띄워놓고 파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요? 가능하다면. 공항에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이 회사 직원분들도 한번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네. 있는데, 뭐 이런 회사 차원의 노력도 있을 테고, 각자 저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네, 있을까요? 일단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자와 여자한테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1위가 흡연, 그리고 2위가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수다, 그리고 3위는 일단 참는다였고요. 네. 여자분들은 1위를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었고 2위는 메신저로 상대방 험담 아유, 등이라고 무섭다. 응답을 했습니다. 예. 3위는 초콜릿과 같은 간식을 단 것을 먹는다라고 답해서 남녀 간의 근무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회사 앞에서 보면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 네. 또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실제로 건강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근무 중이라는 단서 때문에 그런지 술이 빠졌네요. 그죠? 네. 남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담배, 흡연하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또 지갑도 얇아지죠. 술 스트레스, 술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해서 담배 피면 더 피곤해지고 이런 술은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데 담배야말로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보거든요. 네. 건강상 이득이 된다는 그 보고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로 피로를 푼다든지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자극들이 스트레스의 자극 원이 된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혹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버리겠다 해소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진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소하시거나 관리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템포 쉴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무념무상으로 걷기부터 시작하는 운동이 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골똘히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 내려놓고 직장 주변을 한 20-30분 정도만이라도 산책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책. 좋습니다. 배경찬 팀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다트를 걸어놓죠. 다트요. 네. 특정 인물을
네, 그려놓고. 성품이 참 정말. 저도 근데 사실 되게 온화하게 그 스트레스를 풉니다. 네. 저도 산책 좋아하고요. 네, 산책도 사우나 하시고. 자주 가고요. 사우나를 하시면서 네. 그래요, 땀을 쭉 예. 빼면 아무래도 기분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참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원래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부터 수영을 다시 시작을 했더니 뭔가 좀 기분도 상쾌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그래요. 좋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 정말 한껏 받으셨을 때 수영하면 박태환 선수보다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을 첨벙첨벙하고 다니면 그래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태진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순간에 이상하게 그 마음이 통하고 싶은 그 대화가 나누고픈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윤서 씨가 될 때도 네.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솔직한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솔직하세요. 예. 재밌습니다. 자, 맞아요. 이렇게 모두가 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공생하는 좋은 방법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를 그래서 해주실까요? 찾아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고마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일 감사 리스트를 혹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이 상황 자체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을 해보죠. 각자 고마운 일 찾기. 배 팀장님, 지금 순간 가장 고마운 일 뭘까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예전에는 그랬었죠. 이제 그 점심을 거르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예. 이제 후배가 생각도 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 김밥을 사온다든가 고맙죠. 토닥토닥 해주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사소한 거 하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날 챙겨주는 있거든요. 후배. 네. 예. 한진호 원장님은요? 저는 가족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뭐 살아가는 이유 네. 같고 너무 좀 틀에 박힌 영혼 없나요? 근데 사실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태진 씨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직업방송한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이 방송의 잠매거진에. 네, 잠매거진. 왜냐면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오늘 300회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 감사한 것을 찾아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일하는 틈틈이 재미를 찾는 부분입니다. 일단 뇌신경은 재미를 느낄 때 훨씬 더 큰 자극, 이제 좋은 자극을 받아서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업무 환경을 밝게 꾸며라라는 것인데요. 밝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을 좀 밝게 하면 또 내 마음도 밝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나 내 주변 환경 분위기를 아주 화사하게 꾸며봐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또 뭘까요? 네 번째가 걱정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걱정이나 불만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제 글로 써보면 그게 나한테 새롭게 또 다른 자극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감사한 내용을 글로 써봐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걱정도 글로 쓰면은 언어화가 돼가지고 뭔가 고민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방법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간관계 투자. 근데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히려 역으로 인간관계에 투자를 하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웃으며 다가가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안 웃을 때 또 스트레스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예. 사람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겠죠. 오늘 네. 음료수 사오셨으니까요. 좋은 사람이세요, 태진 씨.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쉬면서 업무 효율을 높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 1시간 혹은 90분에서 120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휴식 시간을 가지고 5분 정도 쉬면 업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거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만의 또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내 주변에서 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좀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 팀장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다트 말고. 네. 저는 이제 자주는 하는 건 아닌데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이제 산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밑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 또 본인이 혼자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산 올라가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한진우 원장님은요? 저 역시 이제 운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등산도 매우 좋은 운동인데요. 아까 그 기분을 사우나로 푸신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수동적으로 땀을 내는 방법이지만 운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땀을 빼고 신진대사도 되고 결국 모든 걸 다 실패해도 남는 건 건강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틈틈이 운동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네. 취미 생활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계절별로 취미를 가지면은요, 뭔가 시간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좀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뭐 웨이크보드를 타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탄다라고 한다면 겨울이 오는 것도 즐겁고 또 기다려지고 또 여름이 오는 것도 즐겁고 기다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혜진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 주변에서 과연 이 사람과 얼마 동안 내가 대화를 했지라는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던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면서 공유하면서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아무튼 직장인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해결책을 빨리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또 최현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스트레스에는 꼭 나쁜 스트레스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나한테 조금의 자극을 줌으로써 조금 더 좋은 성과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극대화된 스트레스를 이제 그냥 쌓아놓지만 마시고 중간중간에 잘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